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자 오비탈의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자 오비탈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특히 맨 오른쪽 부분에는 원자 사이를 멀리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어토믹 오비탈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파이지 스타 오비탈입니다. 여기서 두 원자 사이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2px 오비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오비탈에서 2px 오비탈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표기는 2pxa 빼기 2pxb로 합니다. 반면에 1파이 오비탈 같은 경우에도 r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은 두 개의 2px 오비탈이 나오는데, 이때는 부호가 같은 오비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2pxa 플러스 2pxb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3시그마 스타 오비탈과 3시그마 g 오비탈을 r을 무한대로 보면 이번에는 두 개의 2pg 오비탈이 나옵니다. 안타이 본딩 오비탈인 경우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인 2pg 오비탈이 나오고, 3시그마 g 오비탈인 본딩 오비탈인 경우에는 부호가 같은 2pg 오비탈이 나오게 됩니다. 1시그마 스타 오비탈과 1시그마 g 스타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두 개의 1s 오비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식화하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어토믹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LCAO에서는 분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분자 오비탈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개수인 A1하고 A2를 구해야 합니다. 그 A1과 A2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하고, 보통 물리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LCA 메소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s 오비탈, 2s, 2p 오비탈인데, 이것은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입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는 다음과 같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토믹 오비탈은 서로 오토노멀하고, 그 다음에 컴플릿 셋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컴플릿 셋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어떤 임의의 함수도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LCAO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임의의 함수가 바로 몰리큘러 오비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리큘러 오비탈은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많이 수학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x 함수는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이런 식의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유용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2개 내지는 3개 함수만으로도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근사가 유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리큘러 오비탈은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사가 유용한 이유는 몰리큘러 오비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어토믹 오비탈 2~3개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사가 유용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떠한 어토믹 오비탈을 집어넣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텐데, 베리에이션 메소드에 의하면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비슷한 어토믹 오비탈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두 어토믹 오비탈이 얼마나 서로 많이 겹쳐지는가에 의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3개의 어토믹 오비탈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가 있으면은 LCAO에 하면은 이 3개의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 번째 파동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파동함수보다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세 번째 함수는 제외하고 두 개의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비슷한 어토믹 오비탈들끼리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버랩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2s 오비탈이 있고 오른쪽에 3개의 2px, 2py, 2pg 오비탈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와 3개의 p 오비탈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버랩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2px와 2py는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s 오비탈하고 2px, 2py는 오버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버랩의 정확한 정의는 두 오비탈을 곱해서 적분해 준 것을 오버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sa 오비탈과 2px b 오비탈의 오버랩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적분값이 될 텐데 그 적분값은 0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부분끼리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지만 2sa 오비탈과 파란색의 2px b 오비탈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sa 오비탈과 2px b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2sa 오비탈과 2pg 오비탈은 적분해보면 0이 되지 않습니다.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2sa 오비탈과 2pg 오비탈은 오버랩이 안 되기 때문에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지만 2pxb나 2pyb 오비탈은 2sa 오비탈과의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분자 오비탈로 돌아가서 우리가 H2 플러스의 가장 낮은 오비탈은 1시그마지, 그 다음에 높은 오비탈은 1시그마 U 스타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오비탈은 근사적으로 두 개의 1s 오비탈의 합과 두 개의 1s 오비탈의 차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LCL 방법은 이 두 개의 몰리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냐? 양쪽에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s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두 개의 새로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는 두 개의 오비탈을 더해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오비탈을 빼서 안타이 오비탈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딩 오비탈은 원조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합을 안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본딩 오비탈이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원조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비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로 우리는 또 중요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H2 플러스 분자와 H2 분자 중 어떤 것이 더 강한 결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H2 플러스인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가 본딩 오비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H2 분자는 두 개의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합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는 H2보다 더 강한 결합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드오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본드오다는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은 2분의 1을 플러스 시켜주고 안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본드오다라고 부릅니다. H2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드오다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1이 되고 H2 플러스인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본드오다가 큰 H2가 본드오다가 2분의 1인 H2 플러스보다 더 강한 결합을 이룬다고 설명을 합니다. 테이블에 보다시피 결합 에너지를 보면 H2 플러스인 경우에는 225kJ몰인 반면에 H2는 431로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H2 2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3개가 되는데 다시 결합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세 번째 전자는 안타 본딩 오비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합력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드오다가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H2는 본드오다가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딩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안타 본딩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드오다가 제로가 되고서 결합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실험적인 사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질문은 H 원자 이온화 에너지와
H2 분자 이온화 에너지 중 어떤 것이 더 클 것인가에 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점선은 베큐um 레벨이라고 해서 전자가 완전히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베큐um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H2 분자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그림에 보이는 길이가 H2 분자 이온화 에너지일 것입니다. 전자가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낮은 본딩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에너지 준위인 1sa 오비탈에서 베큐um 레벨까지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H2 분자인 경우에 전자가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낮은 본딩 오비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s 오비탈 끼리도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본딩 오비탈과 또 다른 안타의 본딩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비탈은 2p 오비탈인데 2p 오비탈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3개의 2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6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6개의 새로운 MO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2pga 오비탈이 오른쪽에 있는 2pgb, 2pyb, 2pxb와 에너지적으로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데 오버랩까지 고려해 주게 되면 2pga 오비탈은 2pg 오비탈만과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2pyb나 2pxb하고는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버랩 때문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2pga 오비탈과 2ps 오비탈의 오버랩 인티그랄이 제로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pga 오비탈과 2pgb 맨 아래쪽에 있는 2pga와 2pg 오비탈의 오버랩 인티그랄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오비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가운데 있는 2pg 오비탈과 2px 오비탈은 대칭성에 의해서 오버랩 인테그랄을 계산해 보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pg 오비탈과 2py 오비탈도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2pg 오비탈은 상대평의 2pg 오비탈하고만 상호작용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 본딩 오비탈을 만드는 반면에 2py나 2px 오비탈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pg 오비탈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 본딩 오비탈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본딩 오비탈은 부호가 같은 빨간색 로브끼리 만나는 반면에 위쪽에 있는 안타 본딩 오비탈은 부호가 반대가 돼서 가운데 노달 라인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pg 오비탈끼리의 인터랙션은 마찬가지고 나머지 2py 오비탈은 2py 오비탈끼리만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2px 오비탈은 2px 오비탈끼리만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안 돼서 서로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본딩 오비탈과 안타의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본딩 오비탈은 두 개의 p 오비탈이 서로 같은 부호끼리 만나서 본딩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에 안타의 본딩 오비탈인 경우에는 두 오비탈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가운데 노달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의 p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3개의 본딩 오비탈과 3개의 안타의 본딩 오비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본딩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안정화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버랩 인테그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본딩 오비탈은 2pg 오비탈 사이의 오버랩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오비탈은 2px 혹은 2py 오비탈끼리 오버랩인데 오버랩 인테그랄의 크기를 두 개의 오버랩 인테그랄은 0은 아니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방향성이 있는 2pg 오비탈이 서로 지축 방향에서 만나게 되면은 x축끼리 만나는 것에 비해서 오버랩 인테그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쪽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안타 본딩 오비탈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배웠던 2s 오비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딩 오비탈과 안타 본딩 오비탈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완성된 MO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원자와 마찬가지로
밸런스 일렉트론은 순서대로 채워지게 되면 분자의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인 경우에는 12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고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12개의 전자를 채우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맨 위쪽에 2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각각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O2 분자는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발견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분자 오비탈 이론에 의하면 산소 분자가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이 MO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O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라마그네틱하다는 실험 결과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MO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산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소인 경우와는 다르게 산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산소 분자인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보다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아까 수소와는 다르게 산소인 경우에는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큰 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B2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텐데 B2는 6개의 전자가 있고 앞서 O2의 MO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6개의 전자를 채워넣게 되면은 6개의 전자가 모두 다 쌍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 의하면은 B2는 다이아마그네틱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파라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B2의 MO 다이어그램과 O2의 MO 다이어그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B2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이 오비탈이 더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2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배치해서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O2인 경우와는 다르게 왜 B2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이 오비탈이 더 아래쪽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O2 MO 다이어그램입니다. O2 MO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2s 오비탈은 2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과 안타이 본딩을 만들었고 2p 오비탈은 2p 오비탈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6개의 MO를 만들었습니다. 요지는 2s는 2s끼리 상호작용하고 2p는 2p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MO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이 오비탈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시그마 오비탈보다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B2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 5장에서 기억하라고 한 것 중에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산소에서는 굉장히 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산소 옆에 있는 건 나이트로전인데 나이트로전인 경우에는 2s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시전과 옥시전 오른쪽에 있는 원소에서는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매우 큰 반면에 산소보다 왼쪽에 있는 나이트로전이나 카본이나 봉소 같은 경우에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산소의 MO 다이어그램인데요. 먼저 2pg 오비탈과 오른쪽에 있는 2p y 오비탈, 2p x 오비탈, 2p g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2pg의 오비탈은 오른쪽에는 2pg 오비탈하고만 상호작용을 해서 그림에 보다시피 본딩 오비탈을 만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산소의 얘기고요. 근데 나이트로전이나 붕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2s 오비탈이 2pg 오비탈에 상당히 근접해 있게 됩니다.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2pg의 오비탈은 자기들끼리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2s 오비탈하고도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비슷하고 오버랩 인테그랄도 오른쪽 그림 아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버랩 인테그랄도 제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인 경우에는 2pg 오비탈은 2pg 오비탈끼리만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2s 오비탈이 너무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2s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로젠이나 카본, 붕소 같은 것들은 2s 오비탈이 2pg 오비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써주자면 이제 MO를 만들 때 있어서 2pg 뿐만이 아니고 2s 오비탈끼리도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책에 나와 있듯이 sp 믹싱이라고 부릅니다. 산소인 경우에는 2p 오비탈과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2s 오비탈 성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에너지가 비슷하고 오버랩 인테그랄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2s 오비탈의 성분도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sp 믹싱이라고 부릅니다. 2p 오비탈로만 만들어진 오비탈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희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본딩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함수식입니다. 그러나 sp 믹싱이 일어나게 되면 s 오비탈이 p 오비탈 성분에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비탈 모양이 어떻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2pg 오비탈끼리 오버랩이 그려져 있고 위쪽에는 s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갈 수 있을 때의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둘 다 본딩 오비탈입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같은 오비탈끼리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본딩 오비탈이긴 한데 아래쪽에 있는 2pg 오비탈만의 인터랙션에 의한 오버랩과 2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 있는 위 오비탈인 경우에는 오버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버랩이 줄어들게 되면은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s 오비탈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림이 위쪽처럼 됐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위쪽에 나와 있듯이 p 오비탈과 s 오비탈이 섞여지게 되면은 마치 sp 오비탈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커지는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줄어들면서 오버랩 인테그랄이 줄어들고 따라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왼쪽 그림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MO 다이어그램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sp 믹싱이 일어날 때 MO 다이어그램입니다.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sp 오비탈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오버랩 인테그랄이 커져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오버랩 인테그랄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전인 경우와 옥시전보다 왼쪽인 나이트로전이나 카본, 붕소인 경우에 에너지 레벨에 역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